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요. 경기도 공약 이행률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무려 98%입니다. 98%. 거의 100%로 봐도 무방하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거의 100% 이행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이자 성과죠. 현재 전국 시도 공약 이행 완료율 평균치가 27.44%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박살이 났죠. 이동현 경기도지사조차 공약 이행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이 공약 이행률이라는 건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즉 사람들의 표나 인기만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시 경기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성과나 업무 진행 부분, 공무원들이 느끼는 리더십에서도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역량을 살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이재명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와 언행일치의 과거를 지나온 이재명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많아지는 거고요. 블랙캣. 안녕하십니까, 블랙캣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셔서 왜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또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은 왜 대통령이 절대 될 수가 없는지,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점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국회 기자로 일하면서 20대 대선, 22대 총선 기획 인터뷰 취재를 직접 진행하면서 이 기사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관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선 총선을 취재하다 보면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 사람이 장기간 자신이 한 발언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는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성과라는 건요, 당연히 일부 집단이나 자신의 정당이나 개인 차원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성과겠죠. 자,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살펴보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는요, 다양한 국민들, 정치권, 양극단의 화합, 언론, 또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과 대화하고 경청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위치죠. 우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일관되게 지켜온 자신의 주장과 행동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내뱉은 약속, 공약을 잘 지키지도 않고 장기간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설득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과, 행동을 봐야 하죠. 그럼 이재명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요, 경기도 공약 이행률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무려 98%입니다. 98%. 거의 100%로 봐도 무방하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거의 100% 이행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이자 성과죠. 현재 전국 시도 공약 이행 완료율 평균치가 27.44%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박살이 났죠. 이동현 경기도지사조차 공약 이행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이 공약 이행률이라는 건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즉 사람들의 표나 인기만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시 경기도민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와 언행일치의 과거를 지나온 이재명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처럼 자신의 말의 힘을 키우려면 먼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반면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한덕수는 어떻죠? 자신이 내건 공약, 발언에 대해서 상충되는 행동들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언행 불일치 부분에서 처참한 사람들입니다. 자, 너무 사례가 많아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언급하자면 홍준표 씨는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조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 대구시장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언행 불일치죠. 오세훈 씨는 서울시정에 있어서 서울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작 시민들과의 접촉 횟수는 전임 시장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또 안철수 씨는요. 대선 후보 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감이다 했으면서 윤석열의 단일화를 했고요. 이준석 씨는 2030 남성들에게 윤석열을 뽑아라. 그러면 너네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현혹시켰으면서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이 국힘 당대표가 되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돼서도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혀 연적이 없고요. 입법 정책을 위해서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또 계엄 사태 때도 카메라에 찍히니 힘없는 청년 경찰들에게만 큰소리치고 시끄러 임마 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필요할 때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을 쳤죠. 이런 식의 언행 불일치로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 진정한 리더라는 건요. 위너, 승자가 아니라 서바이벌, 생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승리자는 내 편 아니면 다 죽여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하죠. 근데 생존자는요. 모두 다 국민이니 같이 잘 살아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 이준석 같은 부류는요. 승리자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상처내고 공격해서 국민 전체가 아닌 내 편, 내 집단이 아니면 다 죽여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편하니까요. 대화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절차보다 죽이면 편하니까요. 윤석열은 구구를 위해서 또 야당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검찰의 칼로 다음은 계엄을 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들었고요. 이준석도 똑같습니다. 최근 연금 관련해서도 청년과 기성세대를 나누고 명확히 청년의 편만 들려고 하고 있죠. 국힘 당대표 때도 내 말을 듣지 않는 당내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들고 개혁신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허은하 씨를 내쫓았죠. 또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2030 청년들 중 남녀를 가르고 예전 지하철 시위 때도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탓했습니다. 지하철 적자 문제도 노인만을 탓하고 대선에 나가고 싶다면서 국민 전체가 아닌 청년들의 대변인으로만 표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국민 전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릇의 한계고 그렇게밖에 어떤 특정한 집단의 표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능력의 한계죠.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오세훈, 김문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보다는 극우 세력의 표심을 얻으려고 계속 극우 사람들과만 접촉하는 것처럼요. 반면 이재명은 승리자보다는 생존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언론을 선동하든 검찰 권력이든 부산에서 정말 칼을 맞고 계엄 등 진짜 죽을 뻔한 사람, 피해자에 가깝지 딱히 이재명이 누군가를 불법, 위헌적으로 죽이려고 들진 않았죠. 만약 그런 사람이었으면 수박 개의 김경수 씨를 배척을 했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왜 이재명이 예전부터 기본소득을 모토로 정치 행정을 했냐도 이 생존자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시민들이 돈이 있어야 기업에도 돈을 씁니다. 시민들이 거지면 기업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그러니 같이 살아야 같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성장도 포함되어 있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수 측 표를 얻기 위해서 성장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재명 대표 원래 저번 대선 때도 그렇고 공정 그리고 성장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성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2016년의 한 강연 내용만 보더라도 단지 공정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시에도 그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문제, 성장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결같죠. 또 대통령으로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수치 등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로고스, 즉 논리성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토스, 감성, 공감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죠.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불통이었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 소통이란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변만 화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국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지능과 공감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득권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비기득권인 사람들, 대다수의 시민, 대중들에 대한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이 소년공이었고 스스로 노동자라 칭하는 등 비기득권에서 살았기에 국민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재명이 오세훈처럼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거나 김문수처럼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서에 쓸데없이 전화해서 갑질한다던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지 않죠. 자, 국회 기자로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은 공익추구형과 사익추구형으로 구분됩니다. 당연히 정치인은 공익추구형이어야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익추구형 정치인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되려면 사적 욕망이 반드시 공적 욕망으로 승화돼야 하는데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를 볼 때 이 사람이 공익을 추구하는지 사익을 추구하는지 자세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은요. 첫 번째, 권력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중과의 접촉과 소통이 활발하고요. 네 번째는 국민에 대한 연대감이 강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이 공익추구형 정치인이자 행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일에 미친 사람이죠.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원래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상대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지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패와 비리, 그 다음에 불법과 편법과 특권 이런 것들하고 타협을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대개는 타협을 한다. 그게 편해서 얻는 것도 많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싸우면 많이 잃는다. 감옥을 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한다. 자신이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적들이 많이 생기고 불이익을 받을 걸 잘 아는 멘트죠. 또 이재명 의원은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특이한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자주 말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대외적인 정치 활동을 하다가 또 부산에서처럼 살인의 위협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의원이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정말 담담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안철수나 이준석,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할 수나 있을까요? 다 부패한 권력의 척도라 불리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익추구를 하다 보면 힘들지만 최대의 무기가 생깁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다수의 국민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국민 앞에 자기 양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반대자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재명은 윤석열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을 피했죠. 또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일부 국민들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하지만 소수 집단이 아닌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이런 경우에도 소신을 버리지 않고 반대자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계곡 불법 점검을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상인들과의 만남이었죠.
또 훌륭한 지도자는 상대방과 치고받는 토론에서도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상대방을 우아하게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특히 여러 사람을 대하게 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은요, 누군가의 비판이나 공격을 받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대처를 잘 하려면 당연히 수준 높은 철학과 식견, 풍부한 지식, 상대방의 심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공감 능력을 포함한 우수한 대인관계 능력 등이 있어야만 하죠. 이재명을 보면요, 홍준표, 이준석, 안철수처럼 돼지 발정제니 양두구육이니 부산에서 목 긁혀 누워있는 이재명 같은 천박한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평소에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나 연예인들이나 다 딱히 관심은 없는데 하나 느낀 건요, 이 사람이 오히려 과거에 소년공으로서의 비참했던 과거가 지금의 이재명의 큰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힘든 현실을 겪는다면 그건 나중에 대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한테 검찰 권력으로 무참히 공격을 받고 부산에서도 목에 칼을 맞고 또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버티면 살아남으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정말 한 수십 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봤을 때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21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 이번 21대 대선에는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기획 인터뷰 취재는 못하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잘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댓글에서 이준석을 왜 싫어하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아주 짧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반대로 왜 이준석을 좋아해야 하냐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준석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을 것 같아서요.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자, 세대 교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아무 성과도 없고 계엄에서 도망치고 언행 일치를 하지 않는 이준석을 뽑는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아무 성과도 없고 언행 일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을 뽑는 거랑 뭐가 다르죠? 좋은 학벌, 안철수도 좋은 학벌에 오히려 이준석보다 돈이 더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국힘 당대표가 된 게 매력적인가요? 이준석이 성상납 받고 의원돼서 세금으로 이뤄진 당내 자본을 의원 3명에서 나눠 갖고요. 명태균의 길에서 부패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게 매력적인가요? 그런 논리면 전 김건희 씨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자기 남편을 대통령으로 올려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권력 1인자가 됐죠. 윤석열을 무시하던 이준석도 김건희 씨한테는 절절 맸습니다. 까딱하다 계엄 성공했으면 김건희 세상이 됐을 겁니다. 김건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했겠죠. 또 전쟁을 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그 엄청난 사고방식과 추진력. 전 이준석보다 김건희가 더 대단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도 비슷한데 스케일이 그리 작은 이준석보다는 당연히 김건희 씨가 더 대단하죠. 차라리 김건희 씨를 지지하고 말죠. 만약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왜 이준석을 지지하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얼핏 이준석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장성철 소장인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었는데 장성철 소장이 이준석이 부정선거 의혹을 믿든 안 믿든 나는 무조건 이준석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구나.
이준석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든 무조건 이준석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장성철 소장을 보고서 저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으면 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했을 텐데 내가 맞는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의 댓글에서 요청해주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